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진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졸린 강상구. 예, 졸려 죽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무슨 강의가 있었는데요. 네. 끝나고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요. 새벽 2시. 네. 우리 프로는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김창수 원장님 어제 지각하셨거든요. 40분? 1시간 지각하셨나? 네, 부산에서 새벽 2시에 올라오셨대요. 그놈의 KTX. KTX 때문에 그 일일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그 늦어지잖아요. 앞에 녹음이 늦어지면 그 다음 일정이 늦어지잖아요. 결국엔 심상정 대표까지 저희 때문에 늦으셨어요. 연쇄 효과. 40분 지각이요? 그래서 결국엔 그러더라고요. 김창수 원장이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이 나와 심상정 대표가 만날 사람 아닐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거를 공업이라고 한대요. 네, 같이 업을 짓는. 예. 저는 오늘 40분 일찍 왔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첫 방송 주변의 평가 어땠어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좀 재밌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제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특히 강상구 대표님에 대한 가변 남자 강상구. 원래 재밌는 사람이었냐 이 사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요? 예. 강상구 저는 문자 2통 왔는데요.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잘 들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들으세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는 그랬고요. 예. 또 하나는 학교 선배. 알려드렸어요? 예. 반응 그게 다였습니다. 반응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우리 아이 엄마. 네. 듣고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장윤선의 팟짱을 2년 전부터 들었다. 오. 김종배 씨 나왔던 시절부터. 이털남 시절부터.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장 기자님이 진짜 신문아 닮았냐? 왜곡해서 말해줘. 그리고 제가 사진 보여드렸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깊은 네.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외모는 서로 칭찬만 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해요. 그럼요. 네. 네. 깊은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 진보. 자, 뜨거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이슈들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최고조에 오르는 날 같아요. 목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촛불 집회, 또 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 대학가 집회 뭐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막 교과서가 문제인 것처럼 하더니 이 장면이 바뀌었어요. 보수 언론들이.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실이 문제야. 이 좌파 교육을 하는 선생들, 교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 조성주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약간은 예정돼 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서 말은 이제 교과서 논란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념 논쟁,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편을 갈랐으면 이제 나머지 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색깔 더 씌우기
낙인 찍기 이런 거를 뭐 예정 수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흘러간 옛 노래가 그렇죠.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강상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면전 하고 있는 거죠. 뭐. 전면전? 네. 누구랑 전면전을 하는 건가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제부터 벌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국정교과서 국면 자체가 이념 전쟁으로 커지고 있는데 네. 원래 전면전 하려면은 동원할 수 있는 모기는 다 찾아가지고 동원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걸린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한원구 교수님 네. 강의 영상을 네. 가지고 교실에서 틀었다는 그 선생님 건 네. 예. 이런 게 이제 뭐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누가 학생이 제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얻어 걸린 건데 이게 주요한 힌트를 줬다. 네. 이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뒤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면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반대편에서도 네. 뭐 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전교조가 자꾸 타겟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일 뭐 수많은 단체들이 많은데 유일 강조한 단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전교조. 전교조 빼고 극좌 극우 빼고 그리고 가운데 지대에 있는 분들 모아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분들 모셔서 올바른 교과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그 정의당은 주로 노동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진보 결집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요. 전교조가 왜 이렇게 타겟이 될까요? 근데 이 전교조 타겟이 된 게 이제 사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전 정권의 MB 정부 때도 주로 이제 뭐 노동 문제나 네. 뭐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전교조,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런데 이제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잡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왜 전교조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에 대한 그 한국의 좀 특수한 네. 교육에 대한 이제 강력한 열망, 열정이랄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순식간에 뜨거워질 수 있는 이슈가 교육이고 네. 그 교육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또 전교조이기 때문에 네. 가장 어떤 식으로든 프레임을 걸기가 좀 쉽다 대상으로 이렇게 전교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직장 어느 정도 고소득 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뭐 이런데 늘 상위권에 올라가는 직업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질시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계속 양극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전에 이제 귀족노조 낙인 찍기처럼 네.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이미지를 더 씌워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마치 전교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사실은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노동조합은 전교조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교조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도 이제 거부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 전교조를 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엔 뭐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교조를 아마 걸고 넘어질 거란 건 예상을 했었던 거고 전교조도 이제 국정교과서 발표되자마자 이제 바로 대응에 들어갔던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전교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전교조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네. 전교조 얘기는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그 초반에 네. 그 검인정 교과서 쓴 사람들 네. 중에 전교조 많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전교조는 기본 양념 같은 거예요. 양념. 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쳐 소금. 전교조는 소금 같은 존재죠. 소금. 네, 꼭 그래서 필요해요. 네, 꼭 네. 필요해요. 항상 치는 거예요. 무슨 요리를 하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MSG.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교조를 MSG라고 하면 좀 거기서 좀 기분 그건 나빠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금이라고 방금 한 거거든요. 바꾼 거예요? 전교조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금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건데요. 네. 뭐 늘 전교조 얘기는 어디든지 갖다 붙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했죠. 했는데 그 동영상 보여주셨던 교사는 전교조가 네. 아닌 아니라는 게 거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기자로서 썼어. 일단 쓰라고 하니까 썼는데 아 선배 저기 정교조가 아니라는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교조 교사였으면은 아싸. 월척이죠 월척. 월척. 이거 정말 큰 게 잡힌 거예요. 바로 회 떠먹을 준비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약간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분들이 또 여기서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인지 아닌지는 일단 중요하진 않고요. 자기들이 보기에 심한 교육하는 사람들 사례 다 찾아 하다 보면 그중에 전교조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참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그제 이제 그 여러 명의 스타 탄생을 했어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홍구 교수님이 느닷없이 그 스타가 됐어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50대 아저씨가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고 물론 유명한 분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분들까지도 알려지게 된 뭐 이런 건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도 되게 많아요. 잘못된 내용들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정교조 타겟으로 하고 또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론전을 몰아가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조성주 소장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좀 제가 이야기를 스스로 하면서도 좀 곤란한 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걸 뭐 전략으로 하자면 이제 두 국민 전략. 전형적으로 이제 국민을 전체로 딱 반으로 쪼개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마치 저 나머지 반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 것처럼 공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과 같은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데 총선이 6개월 정도 앞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던 거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선거 전략으로만 봤어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전략이거든요. 안 통하면 어쩔 거냐. 그런데 이런 걸 들고 나왔다. 저쪽이 뭐 제가 볼 때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뭐 이런 리스크가 소위 이제 좀 있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뭐 왜 이게 시작된 거냐? 그러면 정말 이거는 좀 제가 슬프게도 비극적이게도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의중이냐?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트라우마로 지금 전 국민을 좀 양분시킨 거냐? 그렇게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이거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 경제 뭐 규모에서도 한 10위권 된다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와 예를 들면 민주주의 제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통치자 한 명 개인의 비극적 가족사라고 백반양보해서 개인으로서는 비극적 가족사죠. 그거에 이렇게 국민이 양분돼서 서로의 상대방을 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고 신상 털기하고 허위 사실로 공격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아마 정치의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구분할 수 있다면 가장 나쁜 정치를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 뭐 논란이라고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교육 문제나 뭐 한국 사회 이념 지형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남을 굉장히 큰 비극으로도 기록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색깔론으로 새누리당이 성공할까? 이건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상구 대표님은? 저도 지켜볼 거예요. 아니 저 조성주 소장님이 방금 왜 이러냐 도대체 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집안 일을 지금 이제 확대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생각이 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고 계실 거다 지금. 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실 거다 생각해요. 뭐냐면 짐이 곧 국가거든요. 나라를 구해야 돼 나라를.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국면에서는 이 국정교과서 만드는 걸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요.
한홍구 교수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뉘앙스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생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나라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배신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유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최고 존엄을 건드렸어요. 이거는 뭐 빨갱이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상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아니 혼자 슬퍼하셔도 되고 뭐 그게 안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뭐 한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얼마나 비극이냐. 지금 미국에 가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언제 만나나요? 지금 만나고 아니 인사는 한 건가? 오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금? 예. 거기는 예. 아마 했을 걸요.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일 겁니다. 아마 2시 근데 이제 새벽 2시. 안 그래도 미국에 가 계시니까 아니, 시계가 다르니까. 예. 미국에 가 계시니까 안 그래도 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마 만나고 있든지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이제 흑인의 노예의 역사 이런 게 얼마나 또 뿌리 깊게 있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이 뭐 흑인 인종차별 문제나 이런 걸 이제 그게 아무리 정당한 문제를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르죠. 아무리 정당한 문제를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뭐 예를 들면 흑인들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미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양분됐겠죠. 어마어마한 이제 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거는 자기 피부색으로도 흑인의 정체성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통치에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좋은 지도자의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서 계속 흑인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예를 들면 경찰관의 총에 뭐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분노가 막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문제를 분노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네. 그게 사회 공동체 전체를 완전 분열시키면서 사람들을 안 좋게 시민들의 싸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보자 우리 공동체가 네. 이렇게 제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사나 비극 특히 수많은 다양한 진실들이 경쟁하면서 이게 풍성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본인 개인의 어떤 이런 생각으로 전 국민을 그냥 갈라놓고 나머지에 낙인 찍게 한다는 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간 김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배우고 오시라 좀. 좋은 정치 하는 거 오바마도 뭐 다 좋은 정치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박 대통령이 뭘 배운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그분도 그러면? 정권 말기까지 뭐 하나는 배우고 퇴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시고 그런데. 네, 영어로 얘기했다는 걸 꼭 강조해서 쓰더라고요 언론이. 네, 네, 배우실 영어로 거라고 하셨다 생각하고. 이런 걸. 뭐 영어로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총선 6개월 앞두고 전략으로 쓴다 이 사람들. 이념 전쟁을 좀 부추기고 자꾸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과거 논쟁을 하면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란의 끝은 결국 그 북한 문제로 갈 것이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막 이렇게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이런 불경죄. 이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들 가만 내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리드를 할 수 있다. 이 전국을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야권은 좀 따라가는 양상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그렇지 유신 흑이. 예,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선 좀 이렇게 우리는 진보잖아. 네. 쾌걸. 한번 좀 그렇죠. 진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자꾸 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뭐 이게 2010년대인데 그 얘기되는 건 다 1970년대 얘기잖아요. 네. 제가 1970년대 197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 뭐 그렇죠. 1930년대 시계가 신여성 얘기해야겠어. 신여성.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이게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념 논쟁을 가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그동안 계속 유리했죠. 네.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네.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요거를 친일 독재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제가 한홍구 교수님 얘기를 또 세 번째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 우리 국민들은 하고 있다. 똑똑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은 일 공부해야 있으면 돼. 완전히 다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광우병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 국면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정말 자신들한테 유리할 건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생 얘기 그거 그만하고 우리 민생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에서 새누리당 네. 일부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최고 존엄을 건드렸고 네. 박 대통령님이 화가 나신 게 세게 화가 났대요. 그 화가 워싱턴에서 나셨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를 제가 어디선가 한 줄 읽었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박 대표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그 강동원 의원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게 박 대통령님이 원래 중요한 거 던지고 외국 나가시잖아요. 네. 항상 네. 약간 먹튀 정치인.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최고 존엄을 요즘 건드렸어. 무서워가지고. 최고 존엄을 그러니까요. 다음 내일 아침에 강상구 나온다 이제 조선일보에. 감사하죠. 그런데 외국 나가시면 국내 일 잘 신경 안 쓰시는데 이번에 신경 쓰셨단 말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가셔가지고 지금 그 아버님 생각도 하시고 이러면서 추억 여행하고 계셨잖아요. 네. 나사 우주센터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건든 거죠. 새누리당이 보기에요. 이 기분을 거스르고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대통령님의 그 심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때문에 국면 전환을 다른 걸로 시도할 수가 없어요. 민생 얘기하면 죽어. 네, 죽어요 지금. 지금 그렇고요. 네. 저는 어제 밤에 밤새도록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홍구 교수 네. 그동안 했었던 그 강의 동영상 있죠? 네. 엄청 뒤졌을 것이다.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한홍구 선생의 그 강연이 길어. 다 보려면 보좌관들이 밤샜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디 건수 없나? 이 건수를 찾아가지고 계속 밝혀야 돼. 이제 그러면 대통령한테 잘 보이게 되죠. 공천은 따놓은 당상. 그런 거 하고 있을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국면으로 계속 갈 건데 그럼 진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거는 조성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 지금. 네. 아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정치공학적으로 과연 새누리당한테 길게 가면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새누리당이 역풍 맞을 수 있다. 역사 논쟁이라는 건 진짜 한끗 위험한 논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기한 쪽에서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강상구 대표님 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역사 공부하면서 이거 아니네 정부가 얘기하는 거 이거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럼 여론이 돌아서고 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평소에는 이제 사실 역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루하고 공부 잘 안 하는데 논란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강상구 대표 얘기들을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진보 정치라는 것은 이제 사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양쪽의 진영이 그냥 서로 공방을 하는 거를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좋아질 거냐 이렇게 고민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좌파 교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쪽에서 친일 독재로 뭐 이런 걸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프레임은 사실은 이제 사회가 좋아지는 결과는 낳지 못하는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로에게 이제 상처는 입힐 수 있어도.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 암살 봤잖아요. 그 1000만 관객이 본 영화인데 그 전에 그 조선일보가 그 연평해전 엄청 띄우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화 사람들이 잘 안 봤거든요. 영화적으로도 좀 감독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되게 많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듣고 계신가요? 여하튼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안 봤어요 사람들이. 저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 암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화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난 평가도 좋고 뭐 이런데 지금 보면 이 역사 논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라는 건 다 알아. 뭐 우리 할아버지 창씨개명하고 친일하고 부역하시고 다 있어. 그렇지만
그때 살아온 역사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해서 독재 청산하고 이렇게 세워온 이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애들도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그 역사를 어느 날 갑자기 야 그거 아니거든? 오늘부터 이거 배워. 이거 외워라 니네. 이거 수능에 나온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거를 안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왕에 벌어진 이 역사 논쟁에서 깔끔하게 털고 가자. 친일한 거 맞잖아. 그렇죠. 독재했잖아 아저씨들. 네. 안 했어? 안 했죠?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하시길래. 갑자기 흥분했어. 네. 강상구 대표가 한 건 아닌데 네. 과거에 한 거 맞잖아요. 아저씨들이 하셨고. 하셨죠. 하셨잖아. 그래서 많은 재산을 또 축적하셨잖아. 29만 원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뒤졌더니 다 나왔잖아. 네, 그러면 인정하시고 이후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장윤선 기자님 이야기에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쟁이 원래는 공동체 전체 성숙한 토론으로 네. 이어져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사실은 이제 이거를 어쨌든 대통령이 던지긴 했지만 여야가 사실은 그 포인트를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진보 정치,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진보 정치는 그 포인트를 진짜 고뇌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논쟁이 벌어졌고 네. 논쟁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그럼 이 논쟁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 성숙한 네. 토론으로 진행될 것인가. 사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게 많아요. 맨날 말로만 뭐 8.15 다가오면 뭡니까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독재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유산들. 그럼 이 기회에 성숙한 토론으로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공이 있다면 뭐 공도 그래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과가 드러나지 않는 과가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과도 한번 이 기회에 정리하고 이런 성숙한 토론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사회 시민들의 자발적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출판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 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안전하게 살아남기라면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여기 있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홍보해야 돼요. 네. 저 뭐 성숙한 토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성숙한 토론을 하려면 일단 지금은 세게 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싸우되 좀 세련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역사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옛날 일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게 역사지 않습니까? 네. 국정교과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들이 전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석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태 어떻게 해석될 겁니까? 교통사고라고 국정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노동계약 어떻게 될 거예요? 역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었다. 해안이시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과거 얘기 자꾸 하시는데 네. 과거 얘기는 그랬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근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분야에 관한 해석을 네. 그러니까 현재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게 할 거냐가 네. 국정교과서를 놓고 싸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다. 네. 전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헬조선 걱정교과서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헬조선 걱정교과서. 네. 헬조선 저 네. 쓰고 있습니다. 걱정교과서. 이렇게 그러니까, 강상구 대변인하고 일을 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렇죠. 워딩이 딱 나와. 그러니까 이념 논쟁은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네. 아직까지도 신경 많이 못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시죠? 이런 거 역사는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시죠? 끝까지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는 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국정교과서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 투쟁이 만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
이거는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되 네.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전선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얘기 중에 친일 독재 대 종북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인용을 했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 그 애청자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친일 독재 대 항일 민주 프레임으로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럼 이제 와서 친일 다시 하자는 거야? 아, 그래서 자위대 와도 된다 그러는 거구나. 그러는 그렇죠. 거야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일제가 다 그 쌀 실어 가려고 기찻길 놓고 길 닦고 한 거가 수출이야. 뭐 이렇게 본자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동네 할머니들도 요새 걱정하세요. 일본 놈들이 다시 오는 거니? 깜짝 놀랐어. 동네 할머니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했거든. 그렇죠. 당신들은 당한 역사가 있어요. 쌀 뺏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일본 순사 그러면 겁이 나. 일단.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럴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럴 일 절대 없죠. 그럴 일로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저는 그제 걱정이에요. 근데 요새 보면 계속 막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미국 출타 중인데 강동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대통령은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센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일단 우리 강상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강동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것도 역시 최고 존엄을 또 건든 거다. 어떤 방식으로? 네. 한홍구 교수님이 강연에서 건드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건드신 거고, 강동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의 목표, 대통령 되기, 이게 없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 복권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존엄의 심기를 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타당했느냐 하는 그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뭐 문제제기 나올 만한 문제제기인데 뭐 강동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전선을 확대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친일 독재 프레임. 이게 과거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내용인데요. 이제 현 정권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는 식으로 해서 싸움을 좀 더 크게 벌이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다만 뭐 강동원 의원이 한 얘기가 정말로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재인 대표가 발언하신 것 중에 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개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 취재 안 하냐. 그래서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진선미 의원실에서 그게 무슨 시연회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계속 사건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어. 깜짝 놀랐는데요.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의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이제 의혹은 어떤 시민들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뭐 세상에는 온갖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 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혹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의혹을 해소하는 몫을 시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법부나 그러라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건데 거기서 계속 늦어지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러다 보면 이제 의혹은 오히려 커지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다른 때는 뭐 사법부를 아주 손쉽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정권이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빠르게 안 하는지 그러니까 더 의혹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그걸 즐기고 있는 건가 이런 약간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빠르게 이런 거는 오히려 의혹을 해소를 명확하게 하든지 문제가 뭐 거기서 그거는 또 밝혀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사법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안 온 거 아닐까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지시사항이 안 오니까 무한정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빠뜨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에 잊어버려. 꼼꼼하게 다 챙기시잖아요. 수첩에다가. 그럼요. 수첩에다가.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뜨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조만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박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 제 보기에는 조만간 지시사항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지시사항이 이름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이름으로? 네. 어떻게 해요? 손 봐줄 사람. 명단.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람. 그 수첩이 이제 데스노트가 되는 거죠. 데스노트. 박근혜 데스노트. 네, 무서워 죽겠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극존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강씨라 이름이 또 잘못 강동원이 아니라 강상구로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저 한홍구 구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또 강정구 교수 있었잖아요. 전 같은 집안일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강정구 교수님 맞아요.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름으로는 자격 충분하죠. 명단에 올라갈. 그러네요. 어쨌든 이 개표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니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어요. 어제 뭐 다 모여가지고 피켓팅도 하고 그랬는데 강상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의 이런 요구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제명안을 냈더라고요. 의원 제명안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요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물러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하고 출당 조치 요구하고 의원 제명안 내고 이런 게 구체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신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게 약간 추상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대통령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건으로 역시 확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동원 의원 건이 훨씬 구체적이죠. 할 수 있는 일이. 국회법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계속 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버하는 건데요.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렇군요.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어요. 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거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의 그 조치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입장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뭐 새누리당 이거는 뭐 기존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설화 하여튼 하여튼 이런 게 발생하면 이제 여야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출당 조치해라 그다음에 제명안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야 간 정쟁의 어떤 뭐랄까요 정석처럼 되어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걸 강력하게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이제 계속 제기를 할 거다. 네. 근데 청와대의 발언은 굉장히 좀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럼 나머지 박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네. 매번 청와대는 이런 멘트를 낼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에 대한 뭐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면. 네. 그러나 늘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은 48%에 음.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네. 모독을 늘 저지르면서 민주주의는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서 50% 48%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48%에 대해서도 생각해라 라는 경고인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은 대문경 없는 것처럼 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이번에 멘트는 아주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박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다. 네,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죠 원래. 근데 그냥 넣어준 거죠. 넣어준 거고요. 네. 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요. 박 대통령께 죄송하다. 예. 오직 대통령만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자기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네, 다 이런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발언은 청와대 이런 논평은 박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걸 네. 그렇지.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 심기 불편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죠. 아니 얘기한 실제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그냥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8%의 국민 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밖에 국민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나머지를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 어디로 갔어? 아이 그거 집어치운 지 오래됐죠. 아니 그리고 국정교과서 헬조선 걱정교과서 예.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을 찍은 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예, 그 시절에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네. 한국이란 나라를 이 정도로 만든 그 수많은 사람들 네.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이제 소원수리 정치. 그러니까 그동안 쭉 적은 거야. 수첩에. 이거 해야지. 내가 아까 그 대통령 수첩. 되면 그 수첩. 데스노트. 수첩이 굉장히 두껍겠네요. 여하튼. 여러 개. 예. 그런가요? 그런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누군가는 걸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고 맨날 1인 시위 하시니까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되게 오래됐다. 야권 뭐해? 이런 얘기를 보수 학자들이 해요. 실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기자들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이 뭐야?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계속 1인 시위 한대? 1인 시위가 다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좀 여쭙고 싶어요. 진보 정치에 계신 분들은 또 특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네. 해오셨기 때문에 뭔가 해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국회라는 곳은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표대결로 가면 이제 이거는 지는 거잖아요. 그쪽이 네. 분열되지 않는 한 특히 뭐 지금 저렇게 최고 존엄 밑에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모두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여당 차원이라면 이건 완전히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라는 건 늘 다음 선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저쪽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이게 사실상 브레이크가 된다고 봐요. 그래야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청와대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선거 다 패배하겠는데 이런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약간 야권이 대응을 수를 잘 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제가 정의당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심상정 대표가 이제 3자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고 네. 어쨌든 이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야권 대표와 정치 지도자 회의.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이제 뭐 신당을 준비하고 계신 천정배 이제, 의원. 천정배
의원 그리고 이제 심상정 대표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를 그 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정치 세력에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게 아니라 야권 전체가 눈덩이를 굴려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야, 니네 저쪽 여당 쪽에 야 니네 이제 선거 질 수 있어. 그럼 니네가 여기서 한 번쯤은 지금 수를 스탑해야 돼. 이런 겁을 먹게 이제 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수는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눈덩이 전략 이게 좋아하고요. 네. 자꾸 불어나야죠. 저도 진보 정치 10년 됐는데 불어나지를 않아서. 왜 자학 모드로 갑자기 들어가세요? 자학사관. 집어치워. 그러니까요. 국정교과서 만세. 안 돼. 그 불어나야 되는데요. 일단 불어나는 것의 핵심은 네. 사람들의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약 문제 나왔을 때 지금처럼 싸우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따지면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그 이슈 자체가 어떤 게 더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훨씬 크죠. 근데 그것은 그때는 국정교과서만큼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예전에 그 민주 반민주 그 그렇죠. 스타일 있잖아요. 네. 요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런 건데요. 저는 그 심상정 대표가 야권 정치 지도자 회의 제안한 거 잘했다고 보고요. 네. 거기서 노동개혁, 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다루자고 네.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교과서 국면을 먹고 사는 문제로까지 좀 폭넓게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일단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 심상정 대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교과서만 하고 해쳐모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고 그 문제에 천정배 의원도 동의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세 분 모여서 사진 찍겠죠. 네. 사진 잘 찍고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고 이제 그 장면이 하나 바뀌고 넘어가는 쉬프트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전월세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단통법이 1년이나 됐는데 통신료 그대로야. 뭐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호갱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러니까요. 문제 바꿨는데 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네. 뭐 민생 현안 너무 많죠. 노동계약 잘릴까봐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다 쉬쉬하고 그냥 주눅 들어서 다들 살고 있거든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비굴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권의 정치인들이 좀 대차게 붙어달라라는 주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좀 안 되나? 그렇죠. 안 돼요 그런 거? 대책에 붙어야죠. 네. 대책에 붙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일단 막 그 스텝을 잘 밟아야 된 것 같아요. 네. 전열을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다가 이제 이상한 삑사리를 내지 말고 스텝 지금- 꼬이면 안 돼. 그렇죠. 지금 딱 스텝을 정확하게 잘 밟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중요하다. 야권 입장에서 여기서 스텝을 잘 밟아야 된다.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에 이 세 분이 만나시는 걸 계기로 역전에 좀 스텝을 밟아보자.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만나서 하나의 큰 눈덩이 전략을 쓸 때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 또 나오지 않겠어요? 주말 사이에? 뭐 던지겠죠. 아니 아까 막 연구한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영상도 열심히. 막 찾아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야권이 예. 적어도 노동개혁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요 교과서 문제 네. 요거를 하나의 패키지. 패키지로 묶는 어떤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2시에 왔는데 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상품이 뭘까 네. 생각하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네. 들어보시고 말이 안 되면 바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기대되는데요? 뭡니까? 기대. 두두두두.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일방 독식 사회다. 혼자 다 먹어. 네. 혼자 다 먹는데 네. 경제는 재벌이 이윤 독식하는 거죠. 네. 노동계약이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는 새누리당이 의석을 독식해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는 안 것이고.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정부가
국정 교과서로 독식하는 거죠. 그 역사 해석의 문제를.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방 독식의 문제고 네. 결국은 기득권 세력이 정치든 경제든 역사에 대한 해석이든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죠. 네. 장윤선 기자님 표정이 밝지 않아요. 네. 그만해야 되겠네. 네. 독식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여서 난 좀 한 방에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헬조선 그게 낫나요? 걱정 교과서가 더 좋았어요. 그걸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다 먹겠다는 거야 지금 니네끼리? 그러니까. 안 되지. 뭔 역사는. 소리야 지금. 나눠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다 먹겠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혼자 다 먹겠다. 그러면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어제 많이 먹었어요. 피자 한 판 어제 많이 먹었어요? 그만 먹. 아니 그래도 또 오늘 아침도 안 먹었잖아 우리.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먹게 안 생겼어요. 대통령하고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전 다 먹지 않습니다. 지문아. 나눠 먹습니다. 지문아? 아이, 그만하시고요. 다시 또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는 심은하 씨가 조만간 소송을 걸까봐 몹시 두려워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막 떠다녀요 제 사진이. 그 제가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을 2008년에 했는데 그때 둘째를 낳고 띵띵 부른 사진이 야 이 여자가 심으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비판이 많아서 제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 올리면서 표정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네? 표정. 감사합니다. 네, 자, 참 우울하고 울적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쾌걸진보니까 네. 신나고 유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늘 거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독식을 거부하는 분들이 바로 이 진보정치 현장에 계신 두 분입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뭐 밥 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다는 네. 말보다 밥 사겠다는 말. 더 낫죠? 네, 이게 반응이 확 오네요. 혼자 안 먹어. 같이 먹읍시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